중산층이라고 믿고 계셨던 기준 QLD TQQQ 한 번만 잘못 다루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어도 30평 아파트가 있어도 예금이 1억이어도 계좌가 레버리지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중산층의 핵심인 여유가 먼저 사라집니다. 오늘은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산층을 숫자로 외웁니다. 부채 없는 집, 월급 얼마, 차 몇 cc, 예금 얼마, 해외여행 연 1회. 그런데 지금은 이 기준이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산과 소득의 숫자보다 더 빠르게 삶의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오르락내리락하고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고 교육비와 주거비는 한 해 사이에 체감이 바뀝니다. 여기에 투자까지 얹히면 중산층을 갈라놓는 건 집 크기가 아니라 계좌의 흔들림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중산층의 진짜 기준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도 생활의 리듬이 크게 깨지지 않는 상태. 이게 되면 중산층이고 이게 안 되면 숫자가 꽤 좋아도 불안한 계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장 잔인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QLD TQQQ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인생 역전의 꿈을 품게 만든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엔진이 강할수록 브레이크와 안전벨트가 더 중요하다는 점인데 대부분은 엔진만 보고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중산층이 아니라 변동성의 노예가 됩니다. 중산층을 숫자로 정의하려는 습관이 왜 위험하냐면요. 숫자는 현재를 보여주지만 구조는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오늘의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버텨내는 생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QLD도 다룰 수 있고 TQQQ도 계획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없으면 QLD도 불안하고 TQQQ는 거의 도박이 됩니다. 그럼 진짜 기준을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멋있게 포장하지 않고 실제로 계좌와 삶이 바뀌는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걱정이 아니라 능력 걱정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체크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일을 쉬게 된다면 석 달 안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가? 내 직업이 아니어도 내가 가진 기술이나 경험으로 작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되면 중산층의 뼈대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예금이 있어도 불안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매수할 체력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곧 압박이 됩니다. 압박이 되는 순간부터는 투자 판단이 아니라 생존 반응으로 매매합니다. 둘째, 생활비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중산층은 지출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동차 수리비, 가족 행사비가 와도 카드 리볼빙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건 거창한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위기 때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QLD TQQQ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서 한 줄이 더 붙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추가로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가? 아니면 팔아야만 하는가? 이 차이가 계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셋째, 몸이 받쳐줘야 합니다. 중산층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체력의 두께에서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운동은 멋을 위한 게 아니라 인생의 비용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체력이 있으면 병원비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유지되고 관계가 덜 무너지고 일에 지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에 무너지고 몸이 지치면 레버리지, 변동성은 독이 됩니다. QLD TQQQ를 다룬다는 건 결국 변동성이라는 스트레스를 몸으로 버티는 일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변동성을 버팁니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변동성 앞에서 결심이 무너집니다. 넷째, 문해력과 정보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해력은 학력이 아닙니다. 긴 글을 읽고 핵심을 잡고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되면 남들이 흔들릴 때도 내 원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뉴스 한 줄에 계좌가 흔들립니다. QLD TQQQ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흔들릴 때마다 이유가 매일 바뀝니다. 금리 때문입니다. 실적 때문입니다. 지정학 때문입니다. AI 때문입니다. 이 소음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 원칙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칙은 문해력과 기록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비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중산층의 마지막 조건은 태도입니다. 남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에 배가 아프면 그 순간부터 삶이 계속 가난해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자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부족입니다. 마음이 부족하면 더 공격적으로 질주하고 더 무리해서 QLD TQQQ 비중을 올리고 더 급하게 결과를 원합니다. 그 급함이 계좌를 깨뜨립니다. 여기까지가 중산층의 뼈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준을 QAD TQQQ에 정확히 연결해서 실제로 어떻게 굴려야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AD는 나스닥 100의 2배 움직임에 가깝고 TQQQ는 3배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재처럼 보이게 만들고 하락장에서는 죄인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상품을 들고 중산층이 되려면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파괴를 피하는 구조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실패하는 흐름은 딱 이렇습니다. 처음에 작은 돈으로 들어갑니다. 운 좋게 오르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비중이 커집니다. 비중이 커지면 작은 흔들림도 내 삶을 흔듭니다. 삶이 흔들리면 중산층의 핵심인 여유가 사라집니다. 여유가 사라지면 매매가 감정이 됩니다. 감정이 되면 레버리지는 반드시 사고를 냅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흐름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비중이 아니라 규칙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복잡할수록 지켜지지 않으니 단순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최소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QAD TQQQ는 투자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란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행동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중 일정 비율만 레버리지에 넣고 나머지는 현금, 흐름 자산이나 방어 자산에 둡니다. 이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매수의 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생활 안정에서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생활비 몇 개월치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TQQQ 비중을 올리시면 그 순간부터 중산층이 아니라 도박판에 올라타신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가셔야 합니다. 생활 방어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 그 다음이 투자입니다. 이걸 지키면 레버리지가 도구가 되고 못 지키면 레버리지가 주인이 됩니다. 셋째, 레버리지의 목표는 한 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중산층은 한 번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입니다. QAD TQQQ로 크게 벌었다가 크게 잃으면 인생은 제자리입니다. 그걸 반복하면 삶은 계속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크게 잃지 않으면 시간이 편이 됩니다. 시간이 편이 되면 복리가 내 편이 됩니다. 넷째, 수익이 났을 때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수익이 나면 자신감이 오르고 그 자신감이 비중을 올립니다. 하지만 중산층의 전략은 반대입니다. 수익이 날수록 일부를 정리해서 다음 흔들림을 버틸 체력을 만듭니다. 이건 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QAD TQQQ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회복해두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다섯째, 기록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절대 못 다룹니다. 왜 샀는지, 어느 상황에서 더 살 건지, 어느 상황에서 줄일 건지 글로 남기셔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판단은 그날의 기분이 됩니다. 그날의 기분으로 TQQQ를 들고 있으면 결국 어느 날 기분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대개 시장이 가장 바닥일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하게 하라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QAD TQQQ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안전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공격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공격은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을 해야 힘이 됩니다. 그 몇 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여유이고 여유의 정체가 바로 중산층의 시스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QAD와 TQQQ 중에 무엇이 더 좋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목적이 다릅니다. QAD는 장기 시스템에 넣기 더 편한 쪽이고 TQQQ는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쪽입니다. 중산층을 지키면서 성장도 노리시려면 QAD를 중심에 두고 TQQQ는 규칙이 있을 때만 비중을 주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럼 TQQQ는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것, 추가 매수 여력이 있을 것, 기록과 규칙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이르신 겁니다. 중산층은 욕심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중산층이면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런 게 기준 아닌가요? 그건 결과입니다. 진짜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여행을 가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차를 타도 빚에 쫓기지 않는 상태, 계좌를 봐도 심장이 덜 뛰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드는 게 중산층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따라옵니다. QAD TQQQ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하락 자체가 아니라 비중입니다. 하락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하락이 왔을 때 내 삶이 흔들릴 정도의 비중을 가져간 순간부터 투자와 생활이 결혼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결혼은 거의 항상 파국으로 끝납니다. 투자는 투자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릴 때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산층이 되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돈부터 세는 게 아니라 시스템부터 세셔야 합니다. 생활 방어 현금이 얼마인지, 매달 투자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레버리지로 들어갈 비율이 얼마인지, 수익이 났을 때 얼마를 줄일 건지, 이 네 가지만 정해도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은 남이 인정해주는 계급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5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누군가는 1억으로도 단단합니다.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품을 들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같은 상품을 들고 매일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중산층의 기준을 숫자에 두느냐 시스템에 두느냐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중산층의 진짜 기준은 충격이 와도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상태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장의 도구가 되고 그 상태가 없는 사람에게는 여유를 빼앗는 폭풍이 됩니다. 원칙을 세우시고 비중을 관리하시고 기록을 남기시고 체력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중산층은 지키면서 성장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